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선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말입니다. 평범한 고물상에 굉장히 값비싸게 팔린 고물이 있다고 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물이 얼마에 팔렸길래?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고물상과 로켓 그리고 500만 원. 세 가지 단서를 봤습니다. 야, 고물상 로켓 500만 원. 이게 어떻게 엮이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고물상입니다. 어떤 일이 이 고물상에 벌어진 것인지 더 상세히 들여다보시죠. 700만 원에 팔린 고철더미. 굉장히 값비싸게 팔린 거죠, 고물상에서. 지난 3월 20일 경기 평택의 한 고물상에서 녹슨 철제 보관 박스를 포함해서 고철 폐기물 10개를 한 남성이 판매할 수 있는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고물상 측은 700만 원을 주고 이들 고철을 매입했다라는 건데, 박선물 변호사님, 이 고물상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고물상인 것 같은데 무게를 달아서 무게대로 고철값을 매기는 그런 고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철더미 10개에 7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뭐 굉장히 무거운 고철이라는 얘기겠네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리어카를 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예. 모습은 소형 고물상 운영 형태고요. 예. 고물상은 소형 고물상 외에도 중형 고물상, 기업형의 대형 고물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양의 고철이 유입될 때는 중형 이상의 고물상에서 취급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유입한 고철들은 이 고물상들이 분류한 다음에 철강회사나 재활용 공장으로 인도를 합니다. 예. 즉, 이 고물상은 고물상 자체 내에서 보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철들을 계속해서 유통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통당 가격을 책정할 때 매일 공시되는 고철 종류별 시세가 있습니다. 예. 이 시세에 무게를 곱한 그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700만 원 정도이면 적어도 1톤 이상은 좋게 됐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한 무게네요.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고철이 유입되니 고물상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이 고철을 처분하려는 입장에서도 폐기도 어차피 해야 하는데 700만 원이나 받고 이렇게 많은 고물상을 한 번에 처분하게 됐으니 상당히 만족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굳이 기사가 날 것 없는 서로에게 좋은 딜이었어요. 굉장히 쿨한 쿨딜, 굿딜, 이너프딜이 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값비싼 700만 원에 팔아넘긴 그 고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로켓. 설마 함께 보시죠. 700만 원짜리 고철의 정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팔린 고철들 알고 보니 진짜요? 로켓 나로의 부품들이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몇 번 실패하면서 간신히 성공했던 그 나로 맞아요? 맞대요. 고물상의 판매를 의뢰한 대상은 심지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줄여서 항우연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로우는요, 2013년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데 정말로 우리나라 우주 과학의 기념비가 될 만한 나로우의 부품을 700만 원을 받고 넘겼다고요? 에이, 박선물 변호사님, 설마요? 그거 다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고물상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물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700만 원짜리 고철이 일반 주거시설이나 공장에서 나온 물품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 10번의 연기와 2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한 나로 발사체 부품 중에 일부가 700만 원의 고철로 팔려 나간 것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실화입니다. 네. 당시에 이 나로 발사 성공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뭉클했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는데, 이 항우연이 국책우주개발연구기관입니다. 예. 항우연이 대전 본원뿐만 아니라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있어요. 예. 그렇죠. 이 나로 발사 이후에 일부 부품을 전시 목적으로 우주센터로 옮겨오게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부품은 공터에 방치해두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에 발사하는 장면도 저희 당시 그때 제가 채널A에서 생중계하기도 했었거든요.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야, 이렇게 역사적인 나로의 부품을 방치한 것도 황당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700만 원을 받고 고물상에 팔았다? 제 상식에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500만 원. 아니 700 받고 팔았다는 것도 황당한데 여기서 500은 어떤 돈인지 더 자세히 함께 들여다보시죠.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뒤늦게 항우연이 고물상으로 다시 달려갔다고 해요. 폐기물 중에 철제 박스 안에 중요한 부품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킥 모터라는 부품입니다. 이 킥 모터는요,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소형 로켓입니다. 야, 이거를 우리나라가 30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나로의 핵심 부품이에요. 아니, 로켓을 쏘아 올리면 뭐합니까? 그 로켓 안에 담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추진체가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300억을 들여서 개발에 성공한 그게 킥모터인데 그거를 좀 다시 사러 500만 원을 주고 되찾아왔다. 받았던 돈 700 중에서 도로 500을 토해낸 셈이 다 되는 셈인데 박성무 변호사님, 아니 만약에 이 300억 들여서 투자한 킥모터 기술이 뭐 여기저기 뭐 유출됐다, 뭐 일본이나 중국 혹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그렇죠. 이렇게 다룹니까? 나로 우주센터가 일부 품목을 폐기물로 처분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10개 품목을 고물상에 팔게 되는데 예. 그중 하나가 가로 3.1m, 세로 3.1m, 높이 1.5m의 철제 박스였습니다. 바로 이 철제 박스 안에 킥 모터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데 사실 나로가 2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1단 로켓은 2단부를 우주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고 러시아가 개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2단 로켓 킥 모터가 위성체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고 바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즉 나로 전체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킥모터가 실제 비행에 사용된 비행 모델은 아닙니다. 예. 당시에 항우연이 총 15개 인증 모델을 개발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여러 조건 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험해보기 위해 15개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보철로 팔려간 이 철제 박스 안의 킥모터였던 것이죠. 그렇군요. 저희가 로드뷰라고 하잖아요. 거리를 찍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그것부터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난해 9월 찍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뒤편 주차장을 찍은 거리 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녹이 잔뜩 쓴 노란 철제 상자, 바로 저 같은 상자 안에 킥오프가 들어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부품을 왜 저렇게 방치했을까도 의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항우연 측이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항우연 측의 해명도 저희가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철제 상자 속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신입 직원도 몰랐다. 담당자 인수인계가 안 돼서 발생한 일이다. 인수인계 문제라는 겁니까? 애초에 이 철제 박스 안에 킥 모터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전임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10일 만에 500만 원에 되사온 겁니다. 야, 너 그거 팔았어? 야, 그 안에 킥오프 있어. 이렇게 된 거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물상 측에서 500만 원이라도 받고 다시 되팔아준 게 다행이라고 다행이죠. 생각합니다. 사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까지 이루어졌는데 일부 돈을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다시 되팔아줘야 할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연 측에서 전후 사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고물상 측에서 되판 것으로 보이는데 항우연 측에서는 이 철제 박스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신입 담당자가 뚜껑을 한 번만이라도 열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집에서 예. 상자 재활용품 버릴 때도 종이 박스 안에 혹시 뭐 들어있나 안 있나 네. 보고서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 폐기물을 처분할 때 관련 예. 검토 보고 의견서에 따르면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고 외부에는 녹이 많이 슬어서 흉물 상태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이 한의원이 자체 내부 감사에 착수해서 책임 소재를 발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시제품에는 1년 번호를 붙여오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나로뿐만 아니라 누리호도 개발 중입니다. 누리호의 경우에는 시제품에도 1년 번호를 붙이고 폐기할 때는 절단하는 등으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박성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사건 시원하게 파헤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